예, 저희가 매년 이렇게 건축문화제 기간 중에 이렇게 건축 포럼을 해왔는데, 이제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하니까 건축 학회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안내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주제는 도시재생과 건축가 이래가지고 강미연 대표께서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기만 군산시 도시재생과장님, 그 다음에 황지욱 전북대 도시과 교수님 이렇게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먼저 발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회 가협회 경과보고 및 신입회원 소개 이런 것들은 저기 포럼이 끝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미연 대표님, 지금 거기서 공유랑 하실 수 있죠? 자료. 네, 지금 공유해서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 금방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바탕화면이 다 나와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연 건축사입니다. 뭔가 이제 도시재생가 건축가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놓으니까 뭔가 거창하고 의미심장하게 들리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빨강색 같이 놓으니까 좀 열정적인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익숙하다고 하는 것들이 저 같은 이제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건 저예요. 타성에 젖은 업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어떤 씁쓸한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실무하는 건축사로서 어떤 느끼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또 우리 건축가가 했으면 혹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주관적인 내용들이 크니까 모든 실무 건축사님들의 생각이라고 일반화하지 않으시겠습니다. 또 제가 현재 몸 상태가 좀 기침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혹시 기침을 해서 제가 음소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다음. 먼저 이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들 익숙하시잖아요. 이 도시재생이 필요하게 된 게 인구가 감소가 되고 또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되고 도시는 무분별하게 확장이 되고 이제 오래된 주거 환경이 노후화가 되면서 쇠퇴하는 도시를 이제 지역 역량의 강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하고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게 도시재생이죠. 이 도시재생의 대상 지역은 이제 뭐 이 도시재생의 쇠퇴 정도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되고 사업체 수가 감소가 되고 생활 환경이 악화되는 것 같은 이제 법정 지표에 따라서 이 도시재생의 대상 지역을 우리가 선정하게 됩니다. 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사업하면 5개 유형으로 나눠지잖아요. 우리 동네 살리기가 있고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즉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2003년에 이제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지면서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이 도시재생의 이제 하는 방식이 도시가 쇠퇴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도록 이제 도시 재생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인구 감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세심하게. 근데 거기에는 저는 뭐 외국인도 포함해서 또 우리 농촌에 가면 외국인 이제 며느리들이 많잖아요. 또 그들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이미 자라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오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죠. 이미 지나죠, 그런 시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녹록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죠.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뭐 저같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결혼도 못하고, 또 경력 단절 여성도 생기고, 이게 굉장히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환경까지도 우리가 이 도시 재생에서 봐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섬세하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이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사업체가 분명히 달라지겠죠. 사업의 방식이. 저는 이 사업 구조의 변화가 우리 같이 지방 도시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로서 작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역한테는 어쩌면 지금이 더 기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재생이 그냥 단순히 도시재생이 아니라 뉴딜까지 붙다 보니 우리가 이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까지도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은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죠. 물론 확장은 필요한 부분에서는 해야 되지만 도시의 집중화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환경을 위해서요. 이제 주거 환경의 노후화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도시 재생을 통해서 정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목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도시 쇠퇴에 대응해서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주민들의 역량 강화의 두 축으로 지금 현재 목표점을 삼아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우리가 이 환경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지역 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제 주거지의 환경이 아직까지 지금 저런 모습이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말하지만 이제 주민들도 이제 더 이상 이웃이 아니 그냥 이제 끈끈한 이웃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도시재생 뉴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사실 큽니다. 이제 도시재생 뉴딜에서 이제 제가 인터넷 키워드에서 전주 도시재생하고 찾아봤더니 가장 최근에 뜨는 것이 이제 서학동 예술마을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이제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지는데, 보통 가장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공공 거점 시설을 만드니라고 예산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실상 공공 거점 시설을 설계를 하게 되면 사실 운영에 대한 어떤 정확한 목적 없이 지어지는 건 사실이군요.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도 미지수인 상태에서 면적은 굉장히 크고 예산의 대부분이 들어가고 있는 이 공공 거점 시설들이 지어지고 있죠. 그럼 이제 건축을 하면서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공공 거점 시설이 지어지면 재생이 정말 되는 건가? 또 이제 실무하는 영역에서 도시 재생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집수리 환경 사업입니다. 이제 집수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심각하죠.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실측에서 도면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한지도 들어보고 또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본인들 당사가 공간에 대한 감수성이 없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조차도 모르나 전문가가 봤을 때는 좀 더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막상 그런 부분까지는 집수리를 할 수 없는 제도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산이 사실 그만큼 받쳐지지 않고 있고요. 또 한쪽 면에서는 정말 그렇게 이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집수리를 한다고 해서 정말 거기서 살고 싶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큽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지금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또 이제 현장지원센터가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행정의 직영 방식으로 운영이 거의 대부분 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센터가 많이 생기면 정말 우리가 공동체가 잘 생길 수 있나? 라고 하는 물음이 있죠. 물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역할을 잘 해주겠죠.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은 굉장히 막 급속도로 가는데
좀 찬찬하게 세심하게 좀 다가가는 건 부족하지 않느냐. 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되는, 이 예산이 투입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너무 쉽게 날려보내지 않고 있느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죠. 왜냐,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의 그 비전을 보게 되면 지역의 공동체가 주도를 해서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어떤 참여 주체들이 있고 그들의 역할이 뭔가라고 이제 정의해 놓은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주민이 가장 중요하죠. 주민은 참여 주체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사업 도출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며 나아가서 도시재생 사업의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참여하게 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디네이터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코디네이터 교육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하고 이제 사업 추진할 때 그때를 위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 교육도 하고 현장 추진을 위해서 현장 지원하고 모니터링하고 성과 관리하고 또 이런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있으니 그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로 구축하는 역할들을 이 코디네이터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총괄 코디네이터가 있죠. 이 코디네이터는 이제 활성화 계획 수립하고 전반을 가져온 총괄 기획하고 자문하고 어떤 참여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거기와 약간 유사하게 도시재생센터장이 있죠. 이 센터장은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지역 단체의 협치까지 도모하는 거버넌스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도시재생센터장님들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정말 사람을 통해서 성공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지역단체의 협치를 도모하는 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동사무소 보면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저도 이제 그런 기대를 했었거든요. 아, 주민들이 뭔가 자처할 수 있는 게 있나 보다. 주민들의 힘으로 뭔가를 결정을 할 수 있고 어떤 우리 도시를 좀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나 보다라고 했지만 실제 주민자치센터 가게 되면 노래 교실하고 요가 교실하고 물론 그것도 좋은 복지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근데 주민 자체가 정말 그렇게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죠.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어쩌면 이 주민들의 역량이 우리가 정말 협치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도시재생 사업은 굉장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각 역할들의 참여 주체들에 대한 역할들은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이 공간에 대한 사업이 있고 사람에 대한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물리적인 환경을 그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건축가들이 이 전문 영역에 사실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물론 건축이나 물리적 환경의 어떤 베이스를 한 사람들이 코디네이터와 총괄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수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축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확실히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가의 역할이 있는 거겠죠. 네, 그런데 도시재생이 어떻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도시재생 성공 키워드를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국토부의 도시재생 종합 정보 체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민 참여가 되고 부처가 협업이 되고 지역이 특화되고 민간이 협력이 되면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이 만들어진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영역에서 이야기는 나와 있지만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삶을 환경으로 구축시킬 수 있는 건축가의 밀착 대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뭐 현재 우리 건축가들이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참여해서 하는 것들은 어떤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의 기술적 지원 및 전문적 의견 일부 층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할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아니 이걸 대부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실무를 하고 있는 건축사들은
아마도 저희가 도시재생을 키워드로 해서 용역 발주되고 있는 아까 같이 거점 시설을 만들거나 집수리 부분에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집수리 부분이나 뭐 거점 시설을 만든다 전체 용역을 총괄로 해서 나왔을 때 사업 범위가 기반시설 쪽이 크다 보니 거의 대부분 이제 토목 베이스로 해서 용역이 풀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건축사들이 이 사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자체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실제 이 도시 재생이 저는 이렇게 확 다가오진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를 하더라도 좀 아쉬운 게 많거든요.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다 보니 보통 이제 하는 말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하는 게 어쩌면 정답처럼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거 물론 정답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아주 소소한 이제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골목이 저희 회사 앞에 골목이에요. 지금 이제 살구나무인데요. 이 살구나무가 한 15년 넘는 아이예요. 이 골목에 이 봄 되면 살구꽃이 막 이제 봄비처럼 떨어지고 살구 막 달리고 떨어지면 할머니들이 이제 주워 가기도 하고 하는 이제 살구나무거든요. 엊그저께 이거 자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자르세요? 라고 여쭤보니 우리의 지역 공동체 분께서 낙엽 때문에 힘들다라고 잘라달라고 하셨다라고 이제 자르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걸 잘라서 낙엽 때문에 편하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이 환경이 좋아지는 건가? 라고 하는 이제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요. 이 옆에 있는 진짜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작은 아이잖아요. 이 작은 건축물 하나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도요. 여기를 제가 설계자로 참여를 해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출입구 입구 하나도 제가 결정하지 못해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면 일은 쉽죠. 뭐 받아쓰기 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좀 자괴감이 좀 들 뿐이죠. 이게 전문가가 그 자신의 영역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다고 하는 그 업무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 시민들은 정말 좋은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비단 도시재생 사업뿐만이 아니죠. 이 공공의 영역에 건축을 들어가게 되면 정말 나는 건축을 왜 했는가 굉장히 자괴감 드는 일이 많거든요. 좀 그런 것들은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문가한테 설 자리를 줘야 도시가 보다 더 좋아진다고 믿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시무룩해져요. 저는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그래도 8년차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꿈꾸는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살아갈 수 있겠죠. 시간이 다만 좀 걸리겠죠. 시간이 지금 우리가 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정말 생각하지 못해봤거든요. 또 제가 이렇게 살고 싶은 도시에 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소소합니다. 뭐 제가 거창한 걸 원해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만족을 못 얻은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인간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제 내가 또 내 가족이 내 아이가 친구들과 더불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집단 기억을 같이 친구들과 같이 이웃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웃하고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고 또 어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내가 정말 살아가던 곳에서 죽음까지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소소한 우리 도시에 대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로병사가 우리 주거지에서 이미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집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지금은 뭐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더군다나 죽음에 대한 선택은 집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물리적인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소소하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공간, 이게 골목길에 나와서 아이들을 풀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다못해 골목길에 놀이공간을 좀 뭔가 조성하려고 해도 애들이 떠들어서 시끄럽다 해서 이제 어른들하고는 좀 멀어지는, 또 아예 만들지 않는 부분들도 많죠. 그리고 처사진은 이제 안전 귀가하면 이제 저런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안전 지킴이들이 이제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모시고 집에 이제 데려다주는, 정말 저런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가. 또 우리가 도시에서 세피드라고 하는 범죄 예방 설계가 도입이 된 지도 되게 오래되잖아요. 그 개념이 온 지도. 그런데 골목길 사업을 하게 되면 하다못해 바닥등 하나 설치하는 것도 정말 우리 맘처럼 되지 않잖아요.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세심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나이층이 이제 많으시니까 이제 빨래터를 기억하잖아요. 우물가. 옛날 우물가 보면 저도 이제 우물가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빨래하면서 옆집 아주머니하고 같이 아빠 흉도 보고 우리 공부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소소하게 일상의 행복을 같이 공유했던 공간이 있거든요. 어쩌면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저는 우리가 그 옛날 빨래터를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빨래터가 좀 다양하게 여기저기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요. 또 우리 도시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게 정말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나이가 들어가서 나이가 꼭 들지 않더라도요. 거동이 좀 불편하거나 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또 나이 들어서 내가 우리 집은 편안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집과 집 사이에 연결고리인 선, 또 그 면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면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이 든다는 게 뭔가 행복한 도시였으면 좋겠고, 또 다른 데도 보면 치매까지도 고려해서 도시 설계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너무 기초적인 수준이지 않나라고 하는 이제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이제 집단으로 쌓인 기억이 굉장히 소중하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건축가들은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 신축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럽 도시들에 대해서 로망을, 아주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게 그들의 시간이 그 쌓인 역사가 공간 환경에 묻어나는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저는 우리의 도시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 역할은 사실 민간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굉장히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공공에서는 최소한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또 이 생명체가 좀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이제 채식주의자가 좀 돼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강한 것이 약한 거 먹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아있는 동안 또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좀 최소한 그들의 생명체로 존중을 좀 하는, 그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인간이 너무 좀 무식한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소소한 내가 살고 싶은 삶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건축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걸 도시재생 사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주민이 있죠. 주민, 굉장히 중요한 주민 코디네이터, 총괄 코디, 이제 도시재생 센터장님들이 계시죠. 이들의 각각 역할을 건축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건축가의 베이스가 참여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하고요. 다만 건축가는 이제 별도로 분리돼서 전문 영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건축가의 영역에서 총괄 기획을 함께 참여를 하고 모니터링도 함께 하고 운영 관리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들이 우리가 동네 건축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한 사람이 이 지역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룹으로 해서 우리 건축가들이 지역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공간 환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영역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는 이제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살고 싶은 삶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건축가의 그런 역할을 넘어서 정말 평범한 한 사람의 주민으로 일상에서 충실하게
그런 시민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제 저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무리예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주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언제나 도시재생 사업하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주민에 의해서 뭔가를 할 것 같은 이 주민이 우리한테는 제3자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3자로서의 그 주민이 아니라 주민이 곧 나고 또 내 가족이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삶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역할을 찾아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로 제가 준비한 건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재작년 해가지고 뭐 도에서 하는 뭐 광역 도시재생 사업 평가 뭐 이렇게 쫓아다닌 보니까 우리 건축 전문직 중에서 참여하는 분이 많지 않은데 우리 강미연 건축사님이 열심히 참여하고 계셔갖고 제가 그 지자체로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뭐 건축은 누구 이렇게 넣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거기 용어가 방금 뭐 동네 건축가 이런 말 나왔는데 마을 건축가라는 그런 용어도 쓰고 그래서 우리 강 소장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참여를 시켜서 제대로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코멘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주제 발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은 우리 군산시 이기만 과장님 행정 이렇게 하시면서 또 오늘 들은 거 느낀 점이랄까 평소에 하고 싶은 말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군산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입니다. 예, 이런 화상을 통해서 전문가 여러분들과 이런 뜻깊은 과제를 논한다는 게 속담에 공자합에 문자 쓰는 격이라고 생각이 들고 참 부담도스럽고 염치도 없는데요. 예, 부족하지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도시재생과장을 지금 작년 2000년 1월부터 지금 이제 한 2년째 돼가는데요. 제가 도시재생 추진을 하면서 실제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가볍게 소통 공유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영광입니다. 예. 먼저 우리 군산시 도시재생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군산시 도시재생과는 5개 개와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은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규모나 인력으로 봐서 굉장히 방대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만큼 저희 군산시가 또 사업을 또 많이 하고 있는 시로도 또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중간 조직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기초센터가 한 군데가 있고 현장 지원센터가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특히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성당을 위시로 주변에 얼명동의 근대역사지구 일원에 군산시가 최초로 2014년도에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개 뉴일 사업지구가 지금 완료 추진 중에 있고 도시재생 인정사업도 2개 지구, 소규모 도시 재생 예비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고 또한 숲들마을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하여튼 다양한 마중물 사업이 공공기관 LH 등이 참여해서 부처 회복을 통해서 또한 전라북도 공공건축가 제도라든지 군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그다음에 전라북도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 이런 다양한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방 조금 전에 강미연 건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가 실물을 보고 있으면서 아픈 데만 콕콕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반성을 하고요. 예. 좀 더 또 계획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가볍게 인사드립니다. 예, 예. 예. 근데 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다 말씀하셨나요? 이게 그러면 제가
이거 한 번으로 해서 끝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발표 요 시간 넘어가면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예, 이제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도시생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고민도 많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제가 도시재생은 원래 주민과 협의를 해서 그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 마을의 역사,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우물 하나든지 고목나무 하나도 다 그 역사를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참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그 천천히 느리게 진행하는 게 사실은 그게 도시생의 목적이고 핵심인데, 사실 이건 하나의 이론적인 이거 현실하고 너무나 이 괴리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우리가 저희들이 도시생 사업하면서 많이 비판도 받고 있는 하나의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생은 모든 사업은 그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 준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 준비 단계에서 수많은 주민들과 다양한 그 의견 수렴을 거치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주로 하는 게 도로 내달라, 주차장 만들어달라, 그 경로당 지어달라 그럽니다. 사실은 이 도시생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담아내면 좋지, 그렇지만 실적으로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경로당들을 이 도시생 사업에 담아내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예산도 따르지도 않고 부지 매입도 사실은 불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하고 이게 격리가 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주민들이 자꾸 불신을 합니다, 행정에.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그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영양강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 진행하다 보면은 주민들하고 내용이 다른 엉뚱한 시설이 들어선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경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도시재생 추진하면서 좀 생각하고 고민한 게, 그 주체별로 역할 관련해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그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도시재생 사업이 생소하고 별로 내가 뭐 참여할 필요성이 느끼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전 준비 단계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너무나 저조하고, 내 재산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면은 아예 관심 자체를 갖지를 않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조직인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현장 지원센터에서 그렇게 어려운 그 과정을 거치는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과의 그런 소통이 자꾸 단절이 되고, 또 더군다나 또 코로나 또 팬데믹 사태가 되면서 더욱 주민들과 소통이 단절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두 번째, 우리 행정 주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국토부나 우리 군산시나 이 빨리빨리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국토부가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사업 추진 속도가 있냐, 실행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제출을 해도 토지 소유권이 확보가 안 되면 공모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예.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한다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담아내기는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신이 쌓이고, 또 다른 대안을 찾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으려면 부처 협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부처 협업에 사실은 협치도 부재하지만 사업 시기나 이런 사업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런 공간을 같이 실행력 있게 담아내기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문가나 활동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실은 전문가의 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사실이고, 도시재생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5가지 유형, 뭐 경제 기반형이나 중심 시가정이나 이런 5가지 유형을 할 때 보면은 대개 공공시설이나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데 주요 그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이제 이 사업은 스마트 혁신이나 그린 뉴딜, 주택 정비, 거기에 또 지역 균형 등과 결합을 통해 가지고 요즘 이야기하는 융복합적 연계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는 지역 거점 대학과 협력을 통해서 도시재생 전문 인력을 좀 체계적으로 육성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육성한 전문 인력들이 행정이나 민간 분야에 참여도 하고 그런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이 도시행 사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간과 뭔가 의지가 좀 필요하고, 또 행정도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고, 또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사실은 우리 부산의 도시재생 관련해서 설명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좀 저희들이 또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수범 사례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칠까 해요. 그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에 보면은 우리 군산시 내양에 위치해 있는 째보선창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째보선창이 현재는 그냥 쇠락하고 참 쓸쓸한 항구의 모습으로 이제 방치돼 있고, 그리고 옛날 과거에는 군산 최고의 업판장으로 유형을 자랑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빈 건물로 한 20년 넘게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그런 도시 매물단지로 전락한 이곳을 스토리와 감성을 품은 째보 스토리 1899. 그 1899라는 거는 군산 계양의회가 1899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시대와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정체성을 담은 공간으로 째보 스토리 1899라는 도시행 사업으로 명명을 해서 건물 1층에는 수제 맥주 만드는 과정도 볼 수 있는 수제 맥주 가공 체험장을 조성을 했고요. 2층, 3층에는 문화, 예술, 콘텐츠 창작, 전시 공간 등 거점 공동 창업 공간으로 청년들이 편리하게 와서 창작하고 전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좀 이 부분에 여기에 이 현장에 지금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게, 이와 연계해 가지고 이 사회적 예비기업 주민 공동체인 째보선창 마을 협동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이 사업을 조직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구성해서 이 수제 맥주에서 나오는 내가 부산물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예전에 그 명절 때 옥꽃이라고 드셔보셨죠? 예, 옥꽃이 같은 그런 할매 메가바 강정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현재 시판 중에 있습니다. 예, 이 공간은 전적으로 거기 째보선창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만 구성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진짜 뜻깊은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이 수제맥주 판매장에 맥주 안주 세트로 판로를 이미 개척을 해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도 직접 먹어봤지만 그 아이들 달달하니 간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째보선창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유쾌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주민 소득도 창출하고, 또 많지는 않지만 소소한 또 일자리도 늘고, 이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 활용은 덤으로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이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좀 보여주는 그런 우리 군산의 도시재생의 모험적인 공간이라고 저희들은 잡아가고 있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층 루프탑에서 군산 보리로 만든 수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군산과 장항을 잇는 동백대교 와보셨을 거예요. 동백대교를 그냥 걸치듯이 넘어가는 그 석양의 노을빛 석양을 보면은 아주 멋진 장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도 한번 보시고, 참고로 또 이번 이달 28일 날 수제맥주 시음회를 28일 날 그 현장에서 시음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음회를 시작으로 해서 정식 오픈에 들어가니까요. 우리 전문가님들 한번 오셔서 그런 공간도 한번 보시고, 또 그런 또 멋진 또 스토리가 있는 감성 여행도 한번 하시고, 또 군산을 좀 더 관심 갖고 또 도시 재생에 대해서 좀 더 고귀한 의견도 있으면 좀 많이 또 대진해 주시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두서없이 제가
간략하게 정해진 시간 내에 설명하다 보니까 앞뒤가 좀 맞지도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좀 양해해 주시고, 예,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전화 주시면은 잘 소통하고 연락드리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뭔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저기 우리 이 과장님한테 토론을 부탁드렸더니 여러 번 사양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정말 이렇게 토론자로 모시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평소에 하실 말씀이 저렇게 많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건축가협회 모일 때는 그 수제 맥주 현장에서 한번 모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송석기 센터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저 뭐 이렇게 우리 가협회에서도 좀 하고 하면 뭐 모여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에는 황지욱 교수님 토론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이기만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말씀 안 하신다고 그러더니 본물이 터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고요. 일단 먼저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창호 교수님. 제가 사실 제일 존경하는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교수님입니다. 아까 이제 일단 발제자가 한 이야기를 갖고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발제자가 한 얘기 중에 협치의 역할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센터장, 뭐 도시, 뭐 주민자치회, 또 관. 저는 도시재생을 먼저 뭘부터 정의를 해야 될까 하면 뭘부터 정의해야 하나 하면서 정의를 내리고 나면 이 문제들이 좀 잘 정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 제가 자랑은 아닌데 제가 책 쓴 건 알고 계신가요? 제 책 한번 읽어보셨나요? 책 제목이 도시계획가란 그러면서 정체성과 자화성 사이에서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추천사도 우리 문창호 교수님이 써주시고 그러셔서 책은 가능하면 선물은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책을 선물하면 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돈을 주고 사시는 거고요. 거기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는데 지금 정부가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경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도시재생을 출발시키면서 꿈꿨던 것, 제가 2005년부터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그 연구단이 꾸려지면서 그 처음부터 이제 초기의 연구를 진행할 때 가졌던 생각과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어떤 쪽으로 유럽에서 가고 있나를 봤을 때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절대 경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강자가 가져가 버리는 경쟁은 도시재생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서도 지금 경쟁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경쟁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진짜 그런 방안을 모색한다면 거기서부터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거를 주민들한테도 인식을 시켜야 되고요. 저희 스스로도 그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공무원도 제 지금 국토부 도시재생 단장이 후배입니다. 후배인데 맡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난 단장이 저기 비서관으로 가고 장관 비서관으로 가고 근데 벌써부터 아는 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훌륭하다. 업무를 맡자마자 정말 잘 하시는구나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었냐면 이렇게 돼서는 도시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사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협력을 잘 할 수 있을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가 다 같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막 경쟁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내가 더 잘하러,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내가 센터장보다 더 많은 예산과 권력을 갖고 뭘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어떤 위계 속에서만 보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강미연 건축사께서 하신 말을 다시 한번 좀 풀어드린다면, 최소한 저희들만이라도, 이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만이라도 재생이라는 게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더 북돋아주고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까, 그리고 협력하는 걸까, 이 생각의 차원에서 재생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아까 우리 이기만 과장님 하셨던 말씀 중에 또 하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제 귀에 그냥 이렇게 확 와닿은 건데, 도시재생 전문 인력 육성을 거점대 중심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거점대면 전북대 도시공학과가 거점대구나 라는 왜곡된 해석을 하는데, 농담이고요. 그 차원이 아니라 도시재생을 하면서 정말 이걸 한번 좀 해봤으면 하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한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 2년 전쯤 된 것 같네요. 도시재생 거점 국토부랑 LH에서 도시재생 전문 인력 육성 사업을 공모를 하면서 1월 달에 내고 2월 달 말까지 그 제안서를 제출해 내라 그래갖고 저랑 경쟁을 했던 게 군산대 우리 누구죠? 제 방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여자 교수님 이름이 뭐였죠? 박성신. 박성신, 키만큼 저보다도 두 뼘 이상 큰 교수님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 내려고 그러는데 전북대는 어디랑 협력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참 난감했었습니다. 이걸 우리 협력해서 가자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협력을 안 하겠다 이 말도 못하고, 이게 호남권을 하나로 묶어서 한 개를 준다, 한 개인가 두 개를 준다고 그랬는데 거의 뭐 전북대가 가져갈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약간 뭐 갑자기 나타난 분이 퉁명스럽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참 난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업은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광주대학교가 가져가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선정된 제안서를 보니까 뭐 제가 쓴 것보다 뭐 더 낫다고 저는 사실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거기에 국토부가 제시하고 LH가 하는 사업에 들어갔던 안 들어갔던 간에 저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단순히 전라북도와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 C급, 최소한 C급의 예산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C급과 이 정도가 함께 힘을 합치고 전북대와 군산대가 같이 공동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 양성을 스스로 만들어서 가져간다면, 그랬다면 이거는 어디에 의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모델을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제기하고 제시할 수 있었을 거다. 지금 국토부가 한 사업을 갖고 LH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대학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뿔딱지가 나 있습니다. 이게 뭐 용역과제처럼 돼버렸어요. 그래갖고는 거의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이게 왜곡돼서 가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떨어지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렇고, 사실 이기만 과장님 군산시 도시재생 잘하고 있는 거 제가 압니다. 옛날에 도시대상 국무총리상 받을 때도 국토학회에서 그 평가할 때 제가 단장이었었습니다. 그때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는데 하여튼 그때 국무총리상이었나요? 대통령상이었나요? 국무총리상이었던 것 같아요. 받았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량이 있는 곳이었었어요. 군산을 저희가 평가할 때. 그러면 군산에서 사실 전주나 익산이나 도를 바라보기 전에 군산이 주도가 돼갖고 이런 어떤 전문 인력 양성하는 걸 몇 개 시군이 협치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군산대와 군산대 건축학기랑 전북대 도시공학과, 왜냐하면 전북대는 건축학이 없고 이제는 건축공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군산대에서도 혼자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을 건축이 맡아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 저항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협치해서 한다 그러면 그걸 주도해 갖고 뭔가 그릇을 하나 만들어 두신다면 그럼 아마 정말 좋은 전문 인력들이 양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실 전북 건축사회에서도 우리 박진만 회장님 회장 되신 거 죄송합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같이 협력이 돼서 건축사회도 사실 건축이 해야 될 역할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조경 쪽에서도 같이 붙어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회복지 쪽에서도요. 복지 쪽에서도 붙어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이 총괄 기획을 사실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누군가가 보면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저는 어디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미루지 않고 이기만 과장님이 계실 때 한 번쯤 그런 것을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든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우리 짧게 요건 마지막으로 뭐 저도 자랑 하나 하고 끝내야 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강미영 건축사님 빨래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이 소박한 꿈이 우리 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근데 빨래터가 있으려면 그건 빨래터도 중요하지만 생태적으로 회복해야 되고 지하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이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가져갔으면 하는 게 좋겠고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또 시군에서도 잘 지원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역량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갑자기 몇 달 하다가 사라져버리고 도시재생 열받아서 못하겠어 주민들 때문에 힘들어 이런 일들 제발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아무것도 잘 모르면서 갑자기 나타나고 내가 전문가야 이렇게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또 좀 좋겠고요. 저는 지금 제가 도시재생 도시계획 한 30년 하는데도 모르겠는데 몇 년 하지도 않아놓고 몇 달 하지도 않았고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고 너무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째보선창 부럽습니다. 이게 제가 일본에 요코하마에 가면 미나토미라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가서 그 미나토미라이 20일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얘들이 준비해둔 걸 봤었는데 그런 비슷한 게 군산 이 째보선창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는 재생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는 걸 느낍니다. 군산은 정말 역량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고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고창에서 앞으로 뭘 하려고 그러냐면 군산에서 좀 가져다가 아까 술안주로 쓰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고창에서요 지금 콩나물 잡채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드셔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콩나물 잡채가 고창, 정읍, 부안 쪽에서 잔치하는 날 그래도 좀 부유한 집에서 먹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기만 과장님께서 저기 한번 그 군산으로 초대해 주시면 문창호 교수님 필두로 해서 저는 고창에서 그거를 이만큼 사갖고 갈게요. 사갖고 가서 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서로가 지역이 지역을 돕고 지역과 지역 간에 유대가 일어나는 이런 것이 저는 도시재생의 궁극적 모습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예산을 더 빼가고 독식하고 이런 구조는 이제 저희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끊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도시재생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있는 그 저의 그 재생적 철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은 게 아쉽네요. 더 길게 할까요? 아니 저기 다음에 수제 맥주 찍어서 수제 맥주. 하시게요. 수제 맥주 앞에다 놓고 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박지만 의장님 혹시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아, 네네네. 황교익 교수님, 그리고 우리 이기만 과장님, 그리고 우리 협회 강미연 권사님 고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건축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옛 것이 그리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해주시는 노력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이 흐르듯 문화는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또 환경도 바뀐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옛날에 빨래터만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진행될 사회를 예측하고 그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싶고요. 저는 우리 문 교수님이나 이기만 과장님이 계셔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전라북도 발전의 큰 축 중에 하나가 저는 군산에 있다고 정말 언제부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중심은 전주이지만 군산의 발전이 곧 전라북도 발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바다를 가지고 있고 또 배경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 요건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 바다에 있기 때문에 그 토질 부분에 그 약점이 있어서 개발에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긴 하지만 군산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제보선창에 자주 갑니다. 물론 이기반 과장이 저를 불러줘서 간 건 아니고요. 자주 가는데 이번에 그 제보선창에 좋은 소재가 또 우리 이기만 과장님과 군산시청을 중심으로 개발이 됐다고 해서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 더해지고요. 하나 제가 홍보 하나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 건축문화재가 19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이죠. 19일부터 24일까지 소리의 문화전당 특별 전시실에서 작품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추가된 것은 추가된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함께하고 계신 모든 그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건축인이고 뭐 이렇게 우리 황교익 교수님은 건축 사촌이시잖아요. 맞죠? 대답하세요. 네, 맞습니다. 다 함께 와서 우리가 우리의 축제가 도민의 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19일 3시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이어지니까 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창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그 본분에 충실해서 홍보 말씀부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좀 넘었는데 모처럼들 뵈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조창호 소장님, 예,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죠? 아무거나. 아무튼 황지혁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만 교수님, 우리 그리고 강미영 건축사님 얘기 고귀하고 아주 귀한 얘기 들었습니다. 업무 건축사로서 거의 저도 3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에 더 관심을 갖지 못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은 한 15년 정도 전주시 도시재생에 참여를 해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프로젝트고, 그 도시재생에 조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재생 그 글자 그대로를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도시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가 죽었길래, 도시가 죽었으니 한번 살려보자고 하는 건데, 뭐가 죽었는데
살리는 건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나 중앙부처에서 어떤 돈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돈을 던지고 있고, 그 던진 돈은 지역에서는 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방식이나 진행하는 것들이 아직은 정립이 좀 안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군산, 익산, 대표적인 전라북도의 군산, 익산, 전주라고 하는 도시가 전부 다른 형태의 다른 시스템들을 조금씩 갖고 있고, 문화적 컨텐츠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그다음에 산업 주된 사업의 형태도 산업의 형태도 다르고 도시 구조도 다르고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도시 재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도시라고 하는 정체성을 먼저 이해하고 군산, 익산, 전주 각각의 도시에 대한 어디가 아픈지를 먼저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쪽은 군산은 뭐 위가 아플 수도 있고, 익산은 뭐 종합병원처럼 다 아플 수도 있고, 전주는 암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이게 툴이 똑같은 거예요. 툴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우리가 더 밀도 있고 수학적인 접근과 정성적인 접근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짧은 거지만, 짧은 지식이지만 교수님들하고 실무에 계시는 이기만국 과장님, 그리고 국민건축사 오랫동안 하셨던 전문가 말씀을 듣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다시 도시 재생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어떤 연구 과제를 가지고 계속 세미나를 좀 거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저기 자꾸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기환 전 회장님도 한 말씀 좀 하세요. 저는 좀 급히 좀 이동하고 있느라고 기회를 아, 많이 그래요? 드렸습니다. 도시재생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도시재생 오랫동안 참여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참여를 사실상 많이 못하긴 했는데요. 너무나 관주도 방식의 도시재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도시재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도시재생은 건축, 토목, 도시 한 분야만 아니라 세 분야가 다로 이렇게 섞여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그 건축이 많이 도입되고 있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좀 협조해서 건축, 토목, 도시가 같이 함께 움직여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도시재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왜 자리를 일어나시면 여기 육광돈 건축사님. 네. 간단히 소감을 한번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최동건축사무소의 육광근입니다. 아까 본의 아니게 저기 자랑은 아닌데요. 그 째보산창 그 건물을 설계했던 건축사입니다. 네. 맞아요. 네. 사실 그거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참 많았었는데요. 가장 중점에 뒀던 것은 사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이 거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그때 공모하고 완공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1층에 대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채워져 나가고 하나씩 이빠졌던 것들이 채워져 나오면서 그 도시 재생에 대한 큰 틀을 또 만들어가는 거 보면서 나름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사업들도 진행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은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축이든 조경이든 도시든 무엇 하나 빠짐없이 협치가 잘 되고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재생에 대한 의미를 다시 또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로서 저도요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할 거고요. 또 눈여겨보고 군산이나 전주나 그 모든 사업들에 대한 부분상에서 지속적으로 좀 참여하고 되돌아보면서 그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수제목 맥주 모임 때 꼭 오셔야 되겠는데 오셔가지고 안내도 좀 해주시고 네. 해주시고요. 설계비 남은 걸로 맥주 좀 많이 사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설계비는 마이너스라 시에서 저기 마이너스 부분을 대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오늘 이제 주로 우리 교수님들은 뭐 평소에 잘 보니까 말씀 좀 제가 안 시킬 거고, 이균수 건축사님도 오늘 오랜만에
보신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매건축사사무소 이균수라고 합니다. 현재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뭐 도시 재생에서는 재생에 대해서 뭐 관심은 있었지만 사실상 뭐 실무를 해본 경험은 없고요. 뭐 도시라고 하는 것과 건축이라는 것이 되게 밀접하기는 하지만은 실무적으로 이렇게 연계를 해서 뭔가를 하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균수 보이스. 예. 이쪽 노란색 제 박스 쳐져 있는 거. 예. 회장님 말. 예, 오늘 그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저도 이제 설계를 하거나 업무를 보면서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성진 건축사님. 소리를 키시고, 예. 소리가 안 들립니다. 뭐 좀 사정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영두 건축사님도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일건축의 최형도 건축사입니다. 저도 도시 재생의 전문가 집단으로 참여는 안 했는데요. 근데 관심은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건축 분야의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이 금방 황지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슴에 새겨지는데요. 그 강자가 경쟁을 통해서 강자만 누리는 혜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전문가 집단이 앞서는 게 아니라 깡짜 집단들이 앞서가지고 그 강자들만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답답하고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에서 그러한 기본적인 철학을 토대로 좀 없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 건축사님 반갑습니다. 저 페이스북 친구 신청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황 다음에 교수님은 팬만 하시는구나. 네, 다음에 우리 아까 발표는 했지만 이영창 우리 대표님도 한 말씀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영창입니다. 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지 못하고 그런 와중에 조금 더 그 도시재생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좀 채우고 알고자 대학원을 다니게 됐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오늘 발표까지 하게 됐는데 도시재생을 조금 더 가깝게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내용을 더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원활하게 제가 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더 많이 배우는 자세로 이런 자리도 참여했고요. 하여튼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태원 소장님. 소리가 안 켜졌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아요. 아니, 좀 얼굴이 있는데. 이태원 소장, 말씀하세요. 들리신가요? 네, 잘 들려요. 네. 어떻게 좋은 자리에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여러 발표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것은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 마음이 들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배움의 길을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리 같이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많은 정보 앞으로도 많이 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너무 형식적인 말씀만 하셨네. 혹시 오늘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특별히 좀 꼭 해야 되겠다는 분 있으면 한 말씀 듣도록 하고 마칠까. 신대욱 교수님, 이성수 교수님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교수님들은 조금 발언 기회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예. 평소에 말씀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제가 조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가협회가 예전에 이제 제가 맡기 전에는 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렇게 친목회처럼 운영이 돼가지고
제가 좀 젊은 우리 건축가 분들 또 신임으로 오신 교수님들 이렇게 많이 모셔가지고 좀 세대 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노력을 해서 올해 지금 7분이 그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 이기만 과장님을 필두로 공무원이 가입하는 거 쉽지 않은데 협조해 주셨고요. 또 우리 군산의 한성호, 이영창, 선태훈 건축사님, 그다음에 아까 오셨던 이성진 건축사님, 그다음에 서일석 우리 군산지 회장님, 또 배구현 소장님 이렇게 해서 7분 올해 좀 와주셨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지금 비대면이라 우리가 모임을 잘 못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건축가협회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사회 하면 그 지회장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올해 두 번 대면으로 모였고 나머지는 뭐 행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활동하는 게 전라북도에서는 전북 예총 산하에 하는데 지금 전북 예총 60년사를 발간을 해보고 있는데 우리 송석기 그 교수님께서 참여해서 지금 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10개 단체 중에 우리 건축도 당당히 예총의 60년사에 자료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 날 그 조용훈 한경대 교수를 초청을 해서 세계 건축사와 건축답사라는 주제로 우리가 특강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겸하고 있는 게 전주 예총 산하에 또 건축가협회도 겸하고 있어서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전주예술제에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 우리 또 박진만 회장님께서 협조해 주셔갖고 우리 건축사들 패널 또 이렇게 전시하고 해서 끝냈고, 또 지난주네요. 10월 5일 날 그 전주 예총 뭐 회장님 비롯해서 10개 단체 회장들이 전주시의회 의장실로 몰려가서 뭐 예산 관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서 좀 따지고 좀 증액해달라 뭐 이런 거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뭐 올 예산이 좀 더 증액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놀란 거는 전주가 군산에 한 예산이 그 시에서 나오는 예산이 한 60%, 익산 예산의 한 80%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심하지 않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군산이 예총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제일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난주에 전라예술제가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전북 예총에서 하는 거죠. 전북 예총 산하에 우리 건축가협회가 참여를 해서 배산 체육공원의 야외 전시장에서 작품 전시를 했습니다. 이때도 뭐 우리 건축사회에서 패널도 좀 빌려주시고 또 전북대 남혜경 교수님이 그 고창 캠퍼스에 있는 한옥 모델도 좀 빌려주고 해서 전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평을 들었습니다. 그 전북 예총 그 과장님께서 건축가회 전시가 훌륭했다. 전시 분야가 이제 뭐 미술 뭐 이렇게 사진 이렇게 있는데 그에 비해서 훨씬 훌륭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전북 건축 포럼이 지금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는 그 전국적으로 하는 건축 대전, 한국 건축 대전, 대한민국 건축 대전에 우리 지역 건축가 이 베스트 3 해갖고 3분 작품을 내게 돼 있는데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이기란 대표의 군산장애인 체육관, 그 다음에 김남중 소장의 동학 농민혁명 녹두관, 배구현 소장의 고창군 장애인 복지관, 이 작품을 지금 출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비대면이 위주가 될 건데 전시가 되면 우리
저 전국 그 지회에서 우리도 당당히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아까 수제 맥주 그런 차원에서 한번 11월 중에 한번 기획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연말에는 예전에는 뭐 다 송년회라고 했지만 이제 그게 대면으로는 곤란하면 작년처럼 그 치킨 티켓을 보내드리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치킨 먹으면서 송년회 하는 랜선 송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제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는 분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그 전북건축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전장 불러주세요. 예, 꼭 부르겠습니다. 우리 저 황 교수님하고 박진만 건축사님, 그다음에 우리 회원이 아니신 최영두 건축사님은 별도로 연락드려서 꼭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만 과장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절입니까? 예. 언제든 환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자. 100세대가 넘어가면 뭐가 걸리길래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심의? 심의는 다 돼야 돼.
그러면 몇 세대 나오냐? 120개요? 이걸로 해. 그냥. 그래서 이게 한 20분만 주유소에다가 빨간색 칠해줘. 방경도 그러고. 그러고 나니까 얘가 좀 걸리네. 여기 40분 건데. 그건 비슷하긴 한데. 이쪽 라인이 이거 따라가야 돼. 주차가 주차네. 그렇지?